안녕하세요. 팩트킹입니다.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라주쿠를 아시나요? 한때는 하라주쿠 패션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젊음의 상징이었고 패션과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거리인 시노쿠보의 방문객들을 모두 빼앗겨버렸기 때문인데요.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리는 이곳은 일본 최고의 중심거리인 시노쿠보입니다. 일본의 한류 문화의 중심거리인 이곳이 일본 유행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하라주쿠 패션이니 하라주쿠 스타일이니 하는 것은 한물 가버린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일본 문화의 대세는 바로 한류인데요. 한류가 일본에 유행한 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미 한류에 깊이 빠진 일본인들은 더 이상 일본적인 것을 선호하기보다 한국적인 것을 좋아하며 한국 문화에 빠져들어 일본보다는 한국의 문화에 더 깊이 심취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의 모든 유행을 한류로 만들어버린 한류와 한국의 문화식민지가 돼버린 일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도쿄도 신주쿠구에 위치한 시노쿠보. 코리아타운 근처에 위치했던 시노쿠보는 한류 붐이 불기 전인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도쿄치고는 발전이 덜 된 지역으로 허름한 상가 건물이 다수에 유동 인구도 별로 없는 한산한 편인 거리였습니다. 그나마 제1교포나 유학생 등 일본 거주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가격만 비싼 한국 음식점과 김치나 과자 등 한국 관련 물품을 파는 슈퍼마켓 또는 한국책 서점과 한국 영화를 파는 비디오샵과 한국 가요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같은 가게가 몇십 군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허름한 골목이 2000년대 초반 윤사마가 열풍을 불러온 최초의 한류 붐으로 인해 한국을 동경하는 일본인들이 늘어 일본 안에서 한국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여 중장년층에게 히트를 친 것을 시작으로 2010년대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카라 등을 비롯한 K-팝 아이돌 그룹의 2차 한류 붐까지 가세하여 당시 젊은 층들까지 끌어들게 만들어 한류 굿즈와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을 파는 코리안타운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한류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도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잠시 주춤했다가 2017년도에는 BTS와 트와이스를 비롯한 3차 한류 붐으로 시노쿠보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류의 인기는 일본 문화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시노쿠보의 옆에 위치한 하라주쿠는 과거 일본의 패션의 아이콘으로 시부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인기 거리였지만 코로나 여파로 이제는 방문객이 줄어 폐업한 매장이 수도 없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코로나의 여파에도 오히려 시노쿠보는 사람들이 더 붐비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여파도 한류 열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라주쿠는 방문객들을 모두 시노쿠보에 빼앗겨 거리가 생기를 잃어버렸는데요. 대표적이었던 일본 문화의 거리가 한류 거리에 밀려 이제는 방문객조차 없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세련된 문화를 접한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대중문화의 염증을 느끼고 한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또 다른 번화가인 시부야는 아예 한국풍으로 많은 가게들을 바꿔버리고 시노쿠보처럼 한류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한류가 중심이 되자 시노쿠보의 상인들은 하라주쿠로 매장을 확대하는 등 한류의 거리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행의 중심지가 한류로 도배되고 한국 문화가 일본의 대세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문화가 인기가 없어지고 한류에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국민들조차 더 이상 일본 문화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일본인들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송을 봤을 때는 세련되고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방송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기만 할 뿐이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V를 비롯한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일본의 넷플릭스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국의 작품들이었습니다. 1위는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이었고 2위는 사랑의 불시착으로 방영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은 일본의 드라마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일본인들조차 이제는 일본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보게 되는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싫다고 하는 일본인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 문화는 꾸준히 소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돌 그룹 니쥬 같은 경우는 한국 그룹은 아니지만 사람만 일본인 일군, 한국의 기획사가 한국에서 프로듀싱하여 완벽히 한국 스타일로 컨셉을 만들어 일본에 데뷔를 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의 문화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촌스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한류 문화는 이제 일본의 대세나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한류의 인기가 더 강합니다. 큰 이유로는 사회가 힘들고 각박한 일본의 모습보다는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한국의 모습에 한국을 동경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일본이라는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자신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혐오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으며 일본인들 특유의 사회의 폐쇄성과 배타적인 행동으로 타인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일본인들과 생활하기보다는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에 동화되어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국으로 이민을 오겠다는 일본인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